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이런 얘기하든지 정말 요즘은 한겨울 혹독한 추위가 어디 갔나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이맘때쯤 되면 기대하는 최고의 선물이 있었죠. 이 삼중보온 내복 이렇게 부르던 거 생각나십니까? 지금이야 다들 아파트 생활하니까 한겨울 때도 얇은 옷으로 지내고 또 내복을 아예 안 입는 분도 아주 많은데요. 예전에 달랐죠. 우리 할머니 때쯤이라고 할까요? 한겨울에 이제 부엌참으로 나갈 때만 해도 이렇게 두툼한 속옷, 소옷을 이렇게 한 거 꺼내 입고 또 얼음 깨는 추위 속에서 조심스레 담아오던 그 살얼음 낀 김치 몇 보시기 이런 것들이요. 그게 풍경입니다만 그땐 참 모든 게 다 부족하고 그랬던 시절인데도 우리 몸과 마음은 그 당시 그 추위도 이길 만큼 아주 강인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소설가 이경재 선생의 중편소설입니다. 꼽춘의 사랑, 이 작품 함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작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황 어떠시고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허무한 질문에 허무한 답변이 됐는데 예.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덕담 인사입니다. 네. 천개 아침 올 초에 내신 장편이죠? 네. 예, 올 초에 냈어요. 2월에. 네. 요즘 워낙 한국 문학 작품이 안 읽힌다 고민들 하는 시기인데. 정말 안 읽혀요. 우리 문학계 전체가 앓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선생님 작품 활동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냥 우선은 다른 것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소설 쓰는 일에 제가 중독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글을 쓰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로 계속 글을 써요. 그러니까 좋아서 한다는 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군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좋아하시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창작을 해서 소설을 완성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으니까요. 예. 오늘 소개할 작품이 이 꼽춘의 사랑. 먼저 이제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이 작품이 꽤 오래전에 쓰여진 작품이죠? 제가 34살에 썼나 봐요. 네, 그전에는 이제 장님 이런 표현 썼습니다. 일상에서 구어에서 쓰는 거니까. 이제 네. 문학 작품에서 허용이 됩니다만 가령 그럴 경우에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순화된 표현을 쓰는데 네. 이 작품을 쓰던 시기에는 우리가 작품 속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네. 일상에서 쓰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이 어떤 신체 장애에 대해서 말이죠. 네. 네. 제가 그 전에도 지금은 그런 분을 많이 뵐 수가 없는데 길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5, 60년대 그때는 그런 분을 좀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동네마다 몇 분씩 예,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소설을 쓰기 전에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네.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신경을 쓰니까 그런 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그 등혹도 만져보고 그분들이 잘 때 앉을 때 또 그 아기와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취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게 청소년 현대문학선의 하나로 또 묶여져서 재발행됐다고요? 네, 그랬어요. 저는 이 작품 청소년들 읽히는 게 참 필요한 일이다 생각 드는 게 아직 드라마로 지금 나가기 직전입니다만 사랑이 뭔가. 네. 사랑이 뭔가를 정말 끔찍한 사랑 느끼게 만들어주는 작품이거든요. 네, 저는 그때 제가 결혼 중이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외도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랑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거라는 거를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 가장 사회에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두 주인공을 만들어서
소설을 쓴 거거든요. 여주인공은 이제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사람이고 네네. 또 남자 주인공은 꼽추라는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 딛는 어부인데 가난하기 짝이 없는 어부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야가 빠지지 못하고. 네. 예. 오늘 이제 작가의 육성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작품 얘기는 드라마를 접하고서 그리고 또 얘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 이경재 중편 소설입니다. 꼽춘의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물은 한 번밖에 놓을 수가 없었다. 실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물을 놓을 땐 언제나 숨이 막혔다. 사방이 안개에 먹힌 이런 날은 더더욱 기가 막혔다. 꼽추는 선제비를 던졌다. 물에 쓰러지듯 내던져진 제비는 이내 꼿꼿이 서서 물결과 어우러졌다. 이제 그것은 밤사이에 행운이나 불운을 코에 걸게 될 그물을 지킬 거였다. 16폭의 그물이 다 놓이고 나자 그들먹하니 쌓였던 배 안은 쭉정이처럼 비었다. 안개꼴하지 마라. 숭악하다. 이게 날래 안 비켜지겠다. 성님이 입에 저에 다니며 일손 봐준 탓에 좋은 자리 다 뺏긴 줄이나 아십시오. 좋은 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좋은 매물 쓰면 좋은 자리가 되는 기지. 어부는 괴기를 아껴줘야 가라. 또 설교하려면 됐수다. 세월이 변했단 말입니다. 세월이. 해안척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기가 마음처럼 순순히 잡혀준답니까? 에이! 갑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또 지난번 맹크로.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한답니까? 성화는 지난 봄 안개에 갇혀 꼼짝 못하고 바다에 떠서 공포의 밤을 지낸 적이 있었다. 바로 코앞에 등대를 두고도 말이다. 갯가로 돌아오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다. 나침반만 믿고 달렸는데 엉뚱하게도 광진 앞에 닿았었다. 항구 어귀의 어부들은 저마다 헤맨 얘기들을 털어놓았다. 성님 제주 좋네요. 우째 용케 살아왔는겨. 됐다. 아이고, 안개가 사람 잡고 배 잡는 줄 알았대. 동양호의 변신은 아직도 질린 얼굴 그대로 닻을 내렸다. 돈 벌어 다 무리에 쓰와. 나침반은 기본이라 안 하더와. 뭐야, 미에 나왔나? 이리 온나, 내 새끼. 5살 난 딸아이는 꼽추에게 달려와 등 위에 둥근 혹을 만지며 좋아라 했다. 애 잡섰죠. 야. 꽤 지달렸지? 날이 나빠 안 나갈 줄 알았죠. 집으로 가요. 저녁상 다 봐놨어요. 성환이 그들 부부를 여러 감정이 뒤엉킨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뭐하노? 같이 가자. 응? 성이요. 그러지 말고 한잔 하십시다. 집에 가서 따신밥 먹어야지. 맨날 먹는 밥이 그리 좋소. 석초집이 새 거 데려왔다는데 선도 안 보면 돼와. 성환의 재촉에 꼽추는 영숙의 눈치를 보고 영숙은 붙잡았던 꼽추의 발을 슬그머니 풀어주었다. 먼저 가서 애 목이 위스라.
일찍 들어와요. 돌아서 가는 영숙의 뒷모습에 묻어나는 섭섭함이 꼽추의 가슴에 그대로 와닿았다. 아저씨, 내 몸에 있는 힘 써서 밥 벌어 먹고 싶어요.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꼽추가 영숙의 몸을 더듬었을 때 영숙이 한 말은 이 말뿐이었다. 며칠 뒤 꼽추는 다시 와서 돈 200만 원을 주고 선창의 포주로부터 영숙을 풀어주었다. 영숙은 꼽추네 동네에 따라와서야 그가 전 재산인 배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젊은 여자가 어찌 그리 속이 찼을까? 사내는 말이다. 마음 바로 쓸 줄 아는 병신이 진국이다. 내 말 알지? 언젠가 돼지에게 줄 구정물을 받아준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속초집은 이렇게 말했다. 속초집이 담배를 피우며 눈을 질금 감았다 떴을 때 영숙은 저 여자는 다른 것도 알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속초집의 눈길과 성환의 야릇한 친절은 영숙에게 자꾸 과거가 생각나게 했다. 새벽녘 그물을 거들어 떠난 태양호는 다음날 9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여태 오지 않은 배는 태양호뿐이었다. 성환의 고기를 대놓고 받아가는 얼금뱅이가 영숙 옆에서 재촉을 해댔다. 내일에 춘서도 대학 다니느라 하숙비 보내는 날인데 큰일 났구만. 아이고 오늘 장사회가 모자란 돈 몇 구야 하는데 막 이래서야 상인들 다 떠나겠다. 왜 이래 끝나. 밤 사이에 물이 좀 갔더라고 안 하더나. 혹시 기관이라도 고장난 건 아니겠죠? 뭔 사고라도 안 났으면. 입이 주책이다. 걱정할 거 없다. 혹시 물개 한 마리라도 잡아오는지. 곱슬에 고긴 다 내끼다. 아나. 영희는 많이 했죠? 님이랄까 고기가 그 계란기더라. 고기 좀 잡히면은 큰새 떠나자가 못 살고 안 잡히면은 팔지 못해가 못 살고. 아이고 막 우리는 안 그러나. 네 말은 바로 해라. 우리나라 이답자게 목숨 발고 쎄 빠지게 일해갖고 남 좋은 일 다 안 시키나. 장사꾼하고 횟집 돈 벌어주는 게 그게 일이다. 영희 엄마는 가자미와 이면소를 담아들고 번개시장 갔다가 속만 터뜨리고 왔다. 이면수가 지천으로 잡혀서 너도 나도 팔러와 시세가 떨어져 버린 것이다. 간밤에 꿈이 뒤숭숭하더니만. 예, 깼나. 시상에 못할게. 백이 다니는 예팬댕기라. 아이고, 말하면 뭐하와.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남편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죽은 후 장사에 3남매를 키워낸 얼금뱅이가 치를 떨었다. 갯가에 선 세 여인들은 오래도록 먼 바다 끝을 보고 있었다. 온다! 저기 온다! 미애야! 아빠야! 고기 많이 잡았어! 무슨 밥이나 먹자. 간이 다 졸아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송아인 네 상판이 왜 이러노? 아뭐 내 상판이 뭐 썩은 고기 씹은 표정이래요? 버뜩들 가자. 허기질러. 아이고 이 자식 버릇행이 바래. 비는 게 없노? 크라이니 29대더라 장가도 못 가지. 보따리나 써야지. 이거 자스가 니 맨날 과부년 보따리 산다 카드 뭔 보따리 그리도 싸노? 말뚝을 받고 살아도 허전한 날이 많은데 그렇게 보따리만 산다 하니까 누가 닐 봐주겠노? 우리 성님이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니까 혼자 새기고 마는 거 왜 모르노? 철들어라 노망들기 전에. 동양호에서 건너온 변씨는 성환이 서둘러 자리를 뜬 뒤에야 비어있는 배 안을 보았다. 대양호는
고기도 그물도 없이 돌아온 것이었다. 아버지요, 그물은 다 어떻게 되시오? 영숙의 물음에도 꼭주는 대답이 없었다. 굶어 죽을 값에 날래 죽읍시다. 성화요, 지가 배 임자면 임자지. 그래 당신은 왜서 죽어만 지내요? 뭐 죄졌쇼? 그렇게나 걱정이 되나?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 마음성이 따뜻한데 기운 떨어질 터가 없지. 기운 나면 사람은 산다. 당신하고 미호하고 다 산다. 영숙은 화가 북받쳐 벌개진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봐라. 그물 잃어도 배는 말짱하지? 그물 배 다 잃어도 목숨 남아있으면 산다.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부채라고 해서 그래 살판납니까? 세상에 몸이 그렇다고 마음도 어디 뱅신 아닙니까? 당장 이삿돈 내야 할 건데 산 것만 고맙다니요. 당신은 사람이요? 미애, 이리 온나, 미애. 응? 꼭주는 아내의 울음이 한 곱이 넘기길 기다렸다. 아이의 등을 다독거려 마음이 편해지도록 했다. 아버지, 덥다. 깝깝하다. 그래. 알았다. 내 안다. 여보, 당신은 여가 답답하지? 응? 꼭주는 우울한 낯을 수그렸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 웬일인지 영숙은 이제 고단한 한 시절의 피로를 다 풀었다고, 새 힘이 도단한 힘을 쓸 수 있는 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수씨요, 좀 봅시다. 금을 찾으러 나간 남편이 궁금해 부둣가로 가보려는데 속초집에서 불쑥 성환이 나왔다. 들고 와. 누가 잡아먹나? 배 안 나가요? 아따, 형수씨요. 빈배 가지고 바다 나가 뭐한대요? 어? 고기가 새까닥질해서 올라온대요? 아이, 들어오라니까. 왜서 이래요? 누가 이제 술 마시는 거 봤어요? 앉아라. 그러니까 놔요. 남들이 봐요. 남들이 본다. 안 보면 괜찮겠네. 미애 아버인 배 나갔어요. 기다릴 겐데요. 성화는 영숙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탁자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병 놓여 있었다. 봐라. 불 좀 땡겨줘. 솔직히 말해봐라. 네 지금 행복하나? 그게 무슨 말이래요? 곱새 성이 그렇게 좋냐니? 아버지 혼자서 그물 찾아요. 아이씨. 바다가 어디 똥뚜껑만 하나? 어? 그물 하나도 없다. 갑시다, 아재요. 대낮에 왜서 이래요? 아우, 지긋해. 이 어디 사람 사는 꼴이냐? 어? 인간 말짱할 짓이여. 10년이야. 성님도 10년 뒤에는 한 주먹으로 쪼그라든다고. 영숙이도 나랑 같이 서울 가서 살자. 여기선 가난 못 벗어난다고. 야야, 신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미애 엄마는 그걸 말이라고 옆에서 그냥 듣고 있는 건가? 아갈 머리로 확 주장한 거지 않고. 나가구만. 난 술이나 팔지 주장은 안 판다. 방 안에서 듣고만 있던 속초집이 주방으로 나오며 한 소리 해댔다.
영숙은 못 볼 꼴을 들킨 사람 마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이, 봐라! 어디 가나! 왜 사 그러나? 두 사람이 마음 맞춰 사는데 그거 헤쳐놓고 싶나? 싸가지 없는 새끼. 총알 쏘고 싶으면 바이트면에다 꺼져라 이놈아. 어딜 넘보고 지랄이나. 먹고. 그렇게 예쁘게 사는 사람들한테. 속초집에서 나온 영숙은 줄다름쳐 집으로 왔다. 돼지우리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는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야 부둣가로 나왔다. 속초집 앞을 지날 땐 아직도 성환의 취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부둣가인 다행히 꼽주가 어디선가 그물을 찾아와 고기를 뜯어내고 있었다. 아버요. 애 달궜지? 아버요. 우짜 그물을 다 찾았어요. 안개란 놈이 요물인기다. 바다에 혼자 있게도 했다가 길을 잃게도 했다가 그물도 감춰놨다가. 새치 봐요. 아침에 걸렸나 봐요. 진짜 살았어요. 그물엔 정어리가 잔뜩 걸려 있었다. 살 깊은 고기라 벌써 상한 것도 보였다. 몇이나 됐나? 안좀 멀었지. 날래 비키다가 저녁장에 팔아야지. 아, 성환이 봤나? 속초집에 있겠지요. 어느새 영숙은 콧노래를 불렀다. 그물 사이에 걸린 새우의 등껍질을 까 꼽추에게 내밀었다. 아버이, 응? 이거. 만난다. 어이? 속초집에 갔다 와야겠다. 아니요. 내가 갔다 올게요. 여기서 좀 쉬세요. 영숙은 꼽주가 성환을 만나는 게 겁이 났다. 성환의 입과 그의 마음이 두려웠다. 와 왔나? 와 왔냐니? 우리 아버지가 그물 찾아왔어요. 그래, 평신 지랄도 했었는데. 야, 난 싫단디. 그년의 지혜 천년만년 해봤자 굶어 죽는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래도 내가 네 구제해 주려고 살고 있었다. 아나? 네 인생이 불쌍하단 말이야. 안팎 곱슬을 언제나 붙어 살 것 같냐? 내 손가락이 장지지겠다. 보면 모르나? 언제 배장만 하고 어느 세월에 비구라니. 성환의 말을 다 주워 듣지 못하고 영숙은 다시 부둣가로 내달렸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꼽주가 멀리서 그런 영숙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어리 더 썩기 전에 문어 미끼 알았고 줄까? 그러면 누가 당신 보고 천사래요? 갑자기 와 그러는데. 돼지 사료도 몽땅 떨어진 거 알아요? 제 집안 멍드는데 바깥에서 좋단 소리만 들으면 다래요? 도대체 그까지 착하다는 게 뭐요? 성환이 배 임자면 임자지. 그깟 나이로 보나 깔볼 게 뭐요? 아니, 이게 사는 거요? 언덕에 있어야 비빌 게 아니에요. 영숙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느새 성환이 배로 올라서고 있었다. 형님요. 제주 좋네요. 타고난 뱃놈을 어디가 달라도 다르지. 손님, 내 배 사시오. 난 떠날랍니다. 여태까지 정분으로 상이 산다면 싸게 넘기고 가겠소. 갑자기 무슨 소리가? 아이고,
예, 그물이 얼마 안 되네. 반이나 되나. 5 다간이었다. 아유, 지긋지긋하다. 성님, 정신 차리슈. 내년에 시가 된답디다. 여가 국회의원이 세서 시 맹근다는디, 그럼 손내집 같은 건 다 흘린다고 합니다. 뭘 바라고 삽니까? 난 이제 바다에 대군 침도 안 뱉을 기라. 영숙은 그물 위로 새처럼 까부러졌다. 형수 씨도 정신 차리시오. 그 인물로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이 고생이나. 남모는 병신도 아니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꼽추는 넋을 잃었고 성화는 멍하니 있다가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이런 신년이. 너 어디다 그 짓거리하고 누구한테 분풀이야? 이 병신이 아니더니. 성화는 영숙이 썩어가는 정어리 위에 엎어져 일어서지 못할 때에야 물러섰다. 그만 물어라! 에이, 무식 같은 것들! 막걸리 반 대만 주소. 꼽추는 영숙이 들어간 집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속초집으로 들어섰다. 어서 와라. 철안든 선지 밑에서 속 썩지야. 속까지 다 내보이고 살 수 있어요, 네. 그래. 금을 찾았다면서. 잘했다. 막걸리를 마시고 다시 배로 돌아와 꼽추는 신이 집힌 듯 이 일을 끝내고야 허리를 폈다. 여태 영숙은 내려오지 않았다. 저녁장 보러 나가겠다고 춤추던 마음이 주저앉았을 때야 그 마음이 오죽하랴 싶어 속이 쓰라렸다. 불 꺼진 집은 어느 때보다도 황망해 보였다. 썰렁한 기운과 함께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미애야. 그 밤 영숙과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꼽추는 집 밖에 불을 켜두고 하염없이 검은빛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날 대양호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 겨우 고기나 벗겨낸 그물이 배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곱새네 그물 잃고 오랜만에 늦잠 자나 보구만. 늦잠 자도 벌써 일어났을 시간이구나. 저 성환이 오네. 네. 성환이 씻지 않은 낯으로 객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야, 꼽초가 여태 안 나왔다. 무슨 일 있노? 제기를 누구 곱슬 끼고 사나, 씨. 아이고, 취입했나봐. 와주라, 너 저. 미애 어메가 잼 나갔단다. 미애놈에? 아이고, 언젠가 터질 일이 기어이 터졌구만. 그게 무슨 소리가? 틀림없이 바람나서 나간 거요. 딸이 곱주를 전혀 안 닮았잖여. 아이고, 혼자 남은 성님만 가엾세. 뭐라고요? 참말로. 언제요? 몰라. 문 열어보니까 미애 해리만 방바닥에 누워가 뒷딸 파란짝 떨어진 고민형 붙잡고 누워있더라. 아이고.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성환이었다. 그는 꼽춘의 집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사람이 주제대로 살아야지. 처음에 13살 어린 신부 데려왔을 때부터 알아봤다. 배파라가 데려온 줄 모르는 사람이 있노.
꼽주는 돼지우리에 서 있었다. 성화는 한 줌도 안 되게 밤새 오그라든 것처럼 보이는 꼽주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메어져서 차마 그를 부르지 못하고 뒤에 가서 섰다. 그는 꼽주의 좁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묻나? 성님은요? 밥은 했다. 꼽주는 그제서야 돌아서서 성환을 보며 애써 웃었다. 눈이 움푹 꺼져 있었다. 그는 앞장서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직 형수가 없어요. 미애는요? 친정 갔을 기라. 친정이 있습니까? 없다. 성환이 방을 들여다보았다. 여자 옷이 벽에 걸려있고 팔 한 짝 떨어진 아이의 인형이 누워있었다. 자, 성님요. 형수 씨는 아주 간 사람이 아닙니다. 애 달구지 마시오. 자, 놔두고 속초집에 갑시다. 이거 창세기가 쓰려 못 견디겠습니다. 서글픔에 축축이 잠긴 꼽주는 성환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는 밤새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이 밝아오며 그가 다짐한 생각은 아내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숙은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더 좋게 살아야 한다고, 자꾸만 솟구치는 그리움을 그렇게 눌렀다. 이 나쁜 새끼야! 왜 잘 사는 가정 깨나? 이 화약 같은 놈아! 어디다 빼돌렸나? 당장 내려와라! 아무리 돌먹기로 사람 사는 돈을 그렇게 모르나? 에이, 개 같은 놈! 속초집은 성환이 발을 들치며 들어서자 악을 썼다. 아이고, 이씨, 아침부터 쥐약 처먹었나? 생선 잡고 지랄이네, 이씨. 아이고, 거치 병신이면은 속이라도 단단해야지 원. 손님 들었어. 뒤늦게 들어온 꼽주는 그들의 부질없는 다툼에 끼어들 기력도 없었다. 그냥 앉지, 와. 네. 소주 한 병 줘요. 속초집은 묻지도 않고 라면을 삶았다. 성환이 이 자식아, 이 바닥이 그렇게 싫으면 너나 떠나라. 서울서 발 못 붙여서 고향 다시 내려온 거 이 바닥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아나. 에휴. 그 서울 영등포서 만난 깡패가 명언을 남겼는데 뭘 했는지 알아요? 응?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랄 같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깡패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안 먹고요? 아주 라면도 안 넣었는데. 먼저 간대. 저 성님, 소주나 한 잔 더 받지 그러요. 꼽주는 마당 끝에 서서 먼 데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아내가 예뻐하던 강낭콩 꽃을 만져보았다. 아내가 집안에서 그러했듯 돼지우리도 둘러보았다. 주통은 허옇게 말라 있었다. 꼽주는 속초집에서 구정물을 받아와 구정물을 주고 빈 사료 포대를 습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한참 먼 데를 바라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먹다 남긴 국수 가닥이 메말라 그릇바닥에 늘어붙어 있었다. 꼽주는 벽에 걸린 아내의 옷에 매달렸다. 냄새를 맡았다. 그립고 그리운
살아있는 냄새가 났다. 누가 등을 후려치듯 마치 옷자락에 붙은 짐승처럼 오래도록 서서 울었다. 그의 등혹이 흔들렸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에야 꼽추는 부둣가로 나왔다. 대면대면 이웃들과 인사를 하고 대양호로 올라섰다. 대양호의 그물은 그 사이 불가사리들이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꼽추는 그물을 물에 씻어 말렸다. 읍내에 나가 한바탕 바람 쐬고 온 성환이 저녁 무렵에야 손을 보탰다. 상님, 5만 원 얻어왔는데 내일 그물 냅시다. 이젠 없는 돈이요. 내일은 금을 놓으러 나가보자. 그래야죠. 집으로 돌아온 꼽추는 대돌에 앉아 짙어가는 어둠을 지켜봤다. 그러다가 그는 빨랫줄에 널려있는 아내의 옷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산 사람 옷을 밤이슬 맞게 두면 좋지 않을 텐데. 아내의 옷을 다급하게 걷어서 방으로 들어온 꼽추는 흑백 텔레비전을 켰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그의 몸이 순식간에 빳빳이 솟았다. 분명히 그랬다. 꼽추는 문을 확 열어젖혔다. 아야, 나 안 보고 싶었나? 미애, 이제 왔나? 방에 들어가라. 왔나? 돼지가 얼마나 굶었을까요? 먹을 거 없지요? 영숙은 꼽추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손전등을 켜서 돼지 요리를 들여다보고 마당도 한 바퀴 비춰본 후에야 방으로 들어왔다. 그새 잠들었네요. 이리 와 앉아. 방 한 번 훔치고 이불을 깔아야 할 건데. 그래, 안아요. 온나. 영숙은 꼽추의 손에 이끌려 그제야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읍내에 파출부 자리도 있고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있는데요. 파출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12만 원 준다대요. 식당은 오전 10시쯤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15만 원 주고요. 당신이 정해주면 어디든지 가서 일해보려고요. 둘이 같이 벌면 사러 가기 수월하겠지요. 당신이 마음 내키는 일 하거라. 당신 맴이 내 마음이라. 영숙은 남편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이 없는 데서 몸 무거워 일이 되지 않고 아무 뜻도 없었시오. 이 편안함, 이렇게 소중한 것. 영숙은 이제야 잠이 왔다. 처음 꼽추를 만났을 때 몇 날 며칠을 잠만 잤던 것처럼, 그리하여 마침내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When I dream,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이경자 소설 꼽춘의 사랑, 오늘 작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문관일, 이용순, 김대중, 이승주, 오인실, 박지윤, 김석환, 백승철, 전지원, 임미진, 음악 손지며,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예,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자 선생님이십니다.
마무리가 이 편안함, 이 익숙한 것, 남편 품으로 돌아와서 안도하는 영숙의 이 마음의 토로로 이렇게 매듭이 되네요. 네. 우선 말이죠. 예. 어떻게 하다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은 남편이 없지만 그거 소설 쓸 때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이 삼척으로 전근이 돼서 제가 삼척에 가서 22개월을 살 수가 있었어요. 예. 제가 그 삼척 지도를 가지고 삼척 전체를 마치 샅샅이 뒤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소설을 제가 썼는데요. 그 삼척에 가면 너무나 이렇게 산비탈, 가파른 산비탈에 아주 작은 원시적인 그런 움막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네. 거기에 어떤 집에 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이제 거길 가서 그 사람들하고 놀고 이랬어요. 그냥 제가 소설가라는 거 말하지 않고. 저는 26에 이미 소설가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고기만 잡지. 고기만 잡아가지고 뭐 죽은 거는 생선 가게에 주고 산 거는 횟집에 넘기는데 네.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일 이거 이외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화로 횟값이 얼마가 나가는지 죽은 생선 값은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가격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네. 고기만 잡아와요. 네. 이런 거는 다 상인들 중간 상인들이 다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가난을 면할 수 없고. 손해만 보는 거예요. 네, 손해. 일만 네, 하고. 기초 일만 네. 하는데 네. 너무 그렇게 그러면서도 불만도 없고 야망도 없고 또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절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어떤 여자분을. 그리고 제가 이제 소설 쓸 때 아주 험한 이야기도 다 제가 체험을 거의 하거든요. 90% 체험을 해서 제가 다 쓰는 소설들이에요. 제 소설에. 그래서 그 곱춘의 사랑에 나오는 고기잡이도 제가 해봤거든요. 직접. 그 1.5톤짜리 통통배 타고 네. 새벽에 나가서 그물을 이렇게 걷고 이런 거 제가 다 해봤는데 그때 저는 저도 연애도 많이 해보고 이랬지만 정말 진실한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네.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한번 소설로 형상화해보고 싶은 말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가난한 어촌 마을에 이런 인물들을 서로 상충하는 인물들을 만들어서 제가 사랑이 무엇인가. 예. 이 곱춘의 사랑이 작품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통 문예물의 느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쩐지 지금은 그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인간의 근원적인 사랑의 문제, 네. 남녀 간에 정말 자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 문제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기회를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작품 계속 쓰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대 곁에 있어서 난 행복해 나를 사랑해줘서 더 행복해 난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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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행복해 행복해 생활 속에 행복이 가득 그대라서 행복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애니카는 필요 없겠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라고요 제 탓이라니까요. 서로 양보하고 모두가 배려하는 세상 모두 행복할 거야. 이런 세상이 올 때까지 안심을 부르는 자동차 보험 삼성 애니카. 언제 어디서든 주고 또 줄 거지? 좋아요. 6천여 개의 가맹점 할인, 그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동시에 신한 러브카드. 영원히 러브하는 거죠? 네. 신한 금융네트워크의 혜택까지 할인, 적립, 금융 혜택을 한꺼번에 아낌없이 주련다. 러브니까. 신한 러브카드. 요즘 하나은행에서 빨갛고 큰 화분 빅팟 광고 보셨어요? 다들 크다 그러는데 과연 뭐가 클까요? CMA로 이자 주고 수수료는 깎아주고 대출과 금리는 우대받고 우량 펀드와 신용카드까지 와우 정말 크죠? 이제는 PMA다. 하나은행 빅팟. 지구는 알까? 원자력이 풍력 발전처럼 태양열 발전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걸. 지구는 알까? 그 원자력을 만드는 고마운 에너지 기업이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는 걸. 지구를 사랑하는 푸른 에너지. 한국수력 원자력. 나에게 힐스테이트란 정상에 오르기 위해 힘을 비축하며 나를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월급으로 무슨 재테크냐고요? 동양종합금융증권 CMA로 시작하세요. 어서오세요. 수익률은 기본, 중금령이라 예금자 보호까지, 은행 CD기로 입출금도 편리하게, 삼성, 롯데, 현대 체크카드 기능까지. 2007년 CMA 가입 계좌 수도 1위라면서요? 월급 관리의 시작, 동양종합금융증권 CMA 통장. 일산 명품 도시 위시티. 위시티의 하이라이트 블루밍에서 한수 위의 삶을 누리십시오. 문의전화 1544-1144. 일산 식사 도시개발구역. 벽산 블루밍. 덜렁대긴 해도 아내와 결혼하길 잘했다. 야근이 많긴 해도 이 직업을 갖길 잘했다. 그리고 카니발 LPI 기다리길 잘했다. 프리미엄 6기통 LPI 엔진의 기아 카니발 출시. 기다리길 참 잘했다. 영상통화 완전 정복, 민간 외교. 난생 처음 보는 외국인으로부터 영상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땐 당황해서 끊지 말고 친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한다. This is wrong number. Please call again.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해보세요. This is wrong number. Please call again. 참 잘했어요. T라이브. 김태희는 똑똑하다. 그녀의 쇼핑은 계산적이다. 아, 잘 잤다. 침대 하나도 잠들어보고 고르다니. 이 침대에 BC로 할게요. 카드도 역시 똑똑한 그녀답다. 똑똑한 김태희의 천재적 카드 생활. BC 카드. 인생도 사랑도 커피도 부드러운 만으론 채워지지 않게 기다렸습니다. 100% 아라비카 원두의 짙은 부드러움. 100% 나를 위한 커피 맥심 아라비카 100. 예, 얼마 전 인터넷에 이런 기사 난 거 봤습니다. 연말 되면 젊은 사람들 더 우울해진다. 예. 우울한 거 따지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 한두 끝도 없는 그 우울한 일들 살피고 따지고 자꾸 그럴 거 아니고 좀 감사할 일 생각해보자 하는 것, 뭐 상투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해 마감하면서 좋았던 일들, 감사할 일들 떠올리면서 그렇게 휴일 보내고 그러면 훨씬 자기에게 힘도 되고 또 마음도 밝아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규였습니다.